안녕하세요, 머카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오랜만인데 뭘 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누구나 쉽게 뭐 작도 같은 거 하지 않고 차트의 전반적인 추세, 흐름, 그리고 지지, 저항 찾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할 지표는 저희 MCL 머니카필의 올인원 지표를 쓸 거고요. 보시면 요 올인원 지표고요. 이 지표는 저희 원효띠 회원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지표고, 원효띠 회원분들은 요거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앞으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지표는 제 원효띠 회원분들 지표지만 이게 사실은 다이버 라인, 그 다음에 EMA 크로스 라인, 그리고 볼륨, 거래량, 거지선, 거저선, 그리고 ST 라인, 스토 라인, 요 네 가지를 하나로 합쳐놓은 지표니까 이 네 가지 지표 활용하셔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는요, 가장 큰 차트로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트를 먼저 켜주세요. 비트코인 제가 인덱스 차트고요. 비트코인 과거 2010년부터 시작된 차트입니다. 2010년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시간은 이제 이번 연도까지 해서 12봉이니까 12년이 흘렀고, 그리고 최고점은 작년이었으니까요. 작년까지 해서 6억 9천, 6억 8천 997만 7천 400%의 상승이 11년간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하시고 얼마 정도 올라왔는지.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말도 안 됩니다. 거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 중에 유일무이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유일무이한 상승력입니다. 11년간 6억 8천%.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럼 대단한 상승이 있었던 게 비트코인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건 캔들의 패턴입니다. 캔들의 패턴이라는 건 음봉과 양봉의 개수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차트가 시작된 이후로 12개월 봉으로는요, 4년 연속, 4캔들 연속 양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봉이라는 게 엄청나죠? 첫 번째 4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1억 2,410, 잠시만요. 1억이 아닌가요? 1241만 9,900%군요. 자, 4년 동안 1241만 퍼센트 상승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샀으면 이미 인생이 끝났어요. 강남의 건물주가 아니죠. 건물을 한 몇십 개 사고 사야겠네요. 여기서 1,000만원만 타놨다면. 자, 아무튼 4년 동안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1년간 음봉이 나왔습니다. 1년. 그죠? 잠시만요. 펜 툴 좀 킬게요. 펜 툴. 유튜브를 쉰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어가는데 쉬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좀 체력적으로 조금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다면 좀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5년 차에 음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3년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음봉이 나왔고요. 또다시 3년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자, 음봉이 나왔네요.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얘는 하나의 음봉, 하나의 음봉, 하나의 음봉, 그 다음엔 3개의 양봉 패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차트에서는요. 그죠? 얘는 과거 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볼 수 없고, 자, 그럼 이제는 이거를 평균적인 나머지 모든 자산 시장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가장 보기 좋은 건 S&P입니다. S&P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통 S&P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경제 상황들 확인해 보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똑같습니다. 하나의 음봉, 하나의 음봉, 하나의 음봉, 하나의 음봉. 얘는 그 시작점이 여기죠.
2008년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건 터지면서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순간인데요. 1년 단일 하락률로 봤을 때는요. 최대입니다. 가장 최고로 많이 떨어졌던 게 2008년도예요. 자, 과거로 넘어갈게요. 이따만한 음봉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이때가 1931년입니다. 거의 90년도 훨씬 전에 세계 경제 대공황 때 조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1973년이죠. 이때가 이제 오일 쇼크 사태가 있었던 이때도 얘보다는 더 적게 떨어졌던 음봉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을 봅시다. 우리가 차트로 돈을 잃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음봉 많으면 하나. 자,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2023년 이후로 20년 내내 음봉 하나가 발생하면 다음번부터는 물론 저점이 한번 깨지긴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해에 회복하고 나서 쭉 상승으로 이어졌던 게 우리 20년 동안의 패턴입니다. 그죠? 자, 그 과거로 가보죠.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있기 전에 또 굵직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는 이제 2000년도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하락했어요. 3년 연속 하락은요, 차트 100년 역사상 없어요. 저 때가 최초입니다. 유일무이하죠. 최근 100년을 보면요, 이거 뭐야, 3년 연속 하락. 네, 찾아보면 여기밖에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의 대공황 때 1970년대죠. 이때 이후로 3년 연속 하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자산시장은 3년 연속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맥시멈 앞으로 내년부터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도 빠질 수 있다. 맥시멈. 그 다음에 과거에 오일 쇼크 사태 이때 빼고는 또 2년 연속 하락이 또 없습니다. 10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오일 쇼크 사태처럼 1년이 더 빠진 후에 오지게 조지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오거나 혹은 내후년에 오거나 이렇게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이때는 정말 굵직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닷컴 버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사에 기록될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사건이 뭐가 터질까 생각을 해야죠. 터질 만한 게 있을까? 그게 터진다면 3년 하락할 수 있고, 그게 터진다면 내년도 하락하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많은 경제 전문인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내년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음봉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아닐까 싶어요. S&P는. 자, 그렇다면 2년 음봉을 보여주고 또 과거처럼 30년, 40년 내내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그것이 주목해야 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잘 잡으시면 앞으로 20년 동안 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그죠? 요거를 비트코인으로 그대로 갖고 갑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져가서 자, 비트코인은 일반 자산시장과는 다르죠. 다른 첫 번째가 이제 반감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얘가 정통 금융시장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끔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의 뭐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얘 또한 S&P처럼 쭉 올라갈 텐데요. 자, 그러면 다음 연도 최초로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2개 연속 12개월봉 기준으로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음봉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12개월봉에서 볼 수 있는 건 캔들이 가장 많이 겹치는, 즉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여기죠. 여기 이 구간, 여기 어딘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두고 나서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월봉. 자, 1개월 봉에 왔습니다. 자, 1개월 봉으로 와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이동평균선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얀색 이동평균선이 5이평선입니다. 즉 5개월 가격의 평균가. 그리고 주황색이 20입니다. 20개월 가격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22평선이 생긴 게 여기입니다. 20개의 캔들이 지나가야지만 얘가 생기는 거니까요. 2012년이네요. 2012년 이후로 요때까지, 여기 언제입니까? 2014년. 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년 내내 한 번도 5이평선이 2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혹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 바로 5이평이 20 밑으로 내려갔던 여기서 우리가 포지션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숏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여기서. 그죠? 자, 그 다음 상황을 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또 골든 크로스, 즉 5이평이 20 위로 올라갔던 상황은 어딘가 찾아보니까 여기네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포지션을 들고 왔다면 롱이겠죠. 5이평이 20 위로 올라간 이 상황은 롱 포지션, 5가 20보다 밑에 있다면 숏 포지션, 요걸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또다시 5가 20 밑으로 내려간 건 여기니까요. 자, 여기까지 기간 살펴보죠. 네. 36봉이니까 36개월. 3년 내내 들고 갔어도 손해 전혀 아니고 그냥 끝까지 갖고 갔어도 전혀 손해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확인되는 건 62평. 추세선이라고도 부르는데 62MA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62MA에 도착하면 매수를 하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셨어도 여기서 매수를 했을 거고요. 여기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5이평이 20 밑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지를 받았던 과거 지지는 현재의 저항이 되지요. 지금은 과거의 지지 역할을 했던 62평인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찐반등을 가기 위해선 1차적으로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2차는 5이평이 22로 올라가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월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캔들의 패턴을 좀 보도록 하죠. 최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3개월 연속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3개월 연속 하락 이후에 엄청 반등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반등이 나왔고요. 3개월 연속 하락이 있은 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62평 굵직한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2개월 하락 반등, 2개월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아래쪽에 우리가 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122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올인원 지표 잡아주는 다이버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122평과 겹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우리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아래쪽 122평과 요 다이버 라인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가격이 한 14,300입니다.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게 깨진다면 또다시 숏 포지션을 들고 가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과거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나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던 여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볼게요. 데드 크로스 발생하고 한 6개월 만에 빠져나왔네요. 6개월 만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던 과거 구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도록 하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골든 크로스까지 걸린 시간은 11개월이네요.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여기서 데드 크로스 발생했고요. 지금까지 한 7개월. 자, 그렇다면 이미 6개월 지나갔고요. 그죠? 자, 과거처럼 11개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죠. 2023년 4월 달에 과거처럼 골든 크로스 나올 것인지 요거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과거로 가볼까요? 더 과거는 볼 게 없네요. 없으니까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122평 그리고 과거에 우리 오리지널 지표가 잡아주는 다이버 라인 여기에 지지를 받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거래량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딱히 가까운데 거래량을 볼 수 있는 곳은 네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스토 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올인원 지표에서 스토 라인을 제가 켜보겠습니다. 스토 라인이 왜 안 그려지지? 잠시만요. 스토 라인이 왜 안 그려지죠? 그려지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스토캐스틱 한번 확인해 보죠. 가장 최근에 스토 100 라인은 여기네요. 가장 최근에 스토 100이 발생했던 게 여기입니다. 이 스토 100 라인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들어왔네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과거에 스토캐스틱 100일 찍었던 매수세가 거의 만땅을 찍었던 곳,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곳, 여기는 엄청난 저항이 되겠다. 우리가 차트가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혹은 여기를 뚫으면 이제 샴페인이 터지겠구나, 위로 빵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그 가격은 28,900에서 한 33,000 정도가 되겠구나, 요 정도를 우리가 주봉에서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또 공교롭게 요 과거의 하락 다이버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또 겹칩니다. 그죠? 이 라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라인을 하방 돌파할 때 크게 떨어지고 이 라인 부분이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다시 위에서 새롭게 하락 다이버 라인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다시 중요한 추세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여기는 또 아래에 있는 우리가 체크했던 중요한 저항과 겹칩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자, 월봉으로 한 요정도 볼까요? 이거 보기 전에 또 가까운 스토 0 라인이 하나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될 땐 여기죠. 여기 3개월 연속 음봉 나오고 마지막에 장대 음봉 나오면서 그때 발생했던 스토 0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던 이곳,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2개월 매물대 쌓았던 여기 가격은 19,949입니다. 그럼 가까운 저항은 여기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19,949라 그래서 정확히 여기를 빵 찍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건 이제 구간으로 보셔야죠. 19,900부터 19,800, 700, 600 혹은 2만 이 정도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 어딘가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주봉 가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한번 찾아보죠. 일단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와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발생했고요. 이게 뚫리니까 엄청나게 장대 음봉을 쏟아냈고, 그 위에 있는 요 빨간 라인은요 월봉 스토 0 라인인데 아까 체크했던 그곳이죠. 거기를 하방 돌파하니까 중요한 숏 기회를 줬었고요. 그 다음 반등이 나왔지만 요 다이버 라인에 저항을 맞았고 여기서 숏을 쳤으면 또 맛있게 먹었겠죠. 저 또한 여기서 숏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 과거의 주봉 다이버 라인이, 상승 다이버 라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딱 두 개 있죠. 현재 하나 있고, 여기 과거 언제냐면 2014년부터 그리고 2015년 중순까지 해서 큰 하락, 정말 긴 하락 했던 그 구간에서 나왔던 다이버 라인,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자고요. 자, 다이버 라인이 여기서 나왔고요. 똑같습니다. 이 다이버 라인이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했고요. 다이버 라인은 저항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일정 반등이 나왔지만 22평의 저항을 맞고요. 내려왔지만 다이버 라인의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 202평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지만 위에 있는 62평 돌파 실패했고요. 122평과 두 개 겹치는데요. 여기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이버 라인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내용을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다이버 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롱을 들어가고 단기 수익을 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방 돌파하면 숏을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다시 차트가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지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이버 라인, 그 다음에 EMA,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거저선, 그 다음에 스토 라인을 활용해서 매매를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차트에 보시면 주황색 라인이요. 이게 바로 22평과 62평이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발생할 때 나오는 라인인데요. 이런 라인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매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죠. 자, 22평과 62평이 데드 크로스가 났고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여기서 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골든 크로스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골크가 나는 그 순간을 캐치해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여러분 발바닥을 잡게 되죠. 발바닥은 아닙니다. 한 복숭아뼈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을 드실 수가 있었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골크 데크라인은 여기 있어요. 주봉으로는요. 62평이 122평 밑으로 내려왔던 여기가 추후에 한 3만 정도가 됩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스토 라인이 하나 있군요. 이게 주봉 스토 라인인가요? 월봉인가요? 아무튼 여기 또 라인이 하나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월봉 스토 라인인 것 같습니다. 스토 100 라인이죠. 자, 이곳에 도착하면 여기는 저항이구나. 매도를 좀 준비해야겠구나. 이곳은 과거의 저점들이 지지받았던 라인이기도 하니까요. 여기가 저항이겠군요. 차트가 반등해서 충분히 올라가도 여기서 숏을 노린다거나 혹은 기다렸다가 조정 타점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매매를 준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은 주봉까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걸 활용해서 1봉, 4시간 봉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4시간 봉 가볼까요? 4시간 봉뿐만 아니라 뭐 15분 봉, 뭐 5분 봉 다 돼요. 자, 저는 이제 4시간 봉에 와서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라인이 많습니다. 4시간 봉에 오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이제 아래쪽을 볼게요. 네, 다이버전스, 다이버 라인이 눈에 띄고요. 이 다이버 라인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그 월봉에서 계획했던 그 내용대로 또다시 다이버 라인 지지 받을 때 혹은 최근에 생성된 다이버 라인 지지 받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12평과 52평과 22평이 골크 데크 계속 났던 라인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를 돌파할 때 돌파롱을 들어간다거나 혹은 아래쪽에 22평, 62평이 골든 크로스 났던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돌파롱을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52평, 22평 골든 크로스 났던 여기서 지지 타점 혹은 돌파 타점으로 롱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EMA, 골크 데크 라인 이용해서 매매를 하셨어도 충분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과거에 발생했던 골크 데크 라인 이곳이 지지, 이곳이 저항 역할을 하는 게 보입니다. 4시간 봉으로 여기를 최초로 돌파해서 이 전 캔들에서 돌파가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지금은 돌파 매수를 잡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건 돌파 매수를 하면 바로 올라갈 거다. 이런 또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라는 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돌파를 했지만 다시 뺐다가 꼬리 남기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계산 안에 넣어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법을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돌파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들어갔다가 그냥 꼬리 남기는 한번 개미털기라고 하죠. 개미털기 당하고 멘탈 나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저희 가까운 저항은 또 어디 있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라인은 좀 비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까운 데는 과거에 골크 데크 라인 52평, 22평 골크 데크 라인이 있고요. 그 위에 다이버 라인이 있고요. 이 다이버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저항이군요. 이곳이 저항이군요. 이 구간 어딘가, 그죠? 그 위에는 또다시 62평과 122평이 골든 크로스 났던 라인이 있고요. 그 위에는 62평, 122평이 데드 크로스 라인.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저항이군요. 여기까지 차트가 도달하면 가는 거니 이렇게 한 방법보다는 한 50% 정도 익절하고 숏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숏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좀만 보고 앉아있으면 여기를 많이 뚫으면 이거 샴페인 라인이에요.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때 쭉 올라갈 때 역방향으로 롱을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숏을 본다고 숏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숏과 롱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을 다 세워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올인원 지표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별건 없지만 다 이미 배웠던 거지만 한 번 더 리바이벌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죠.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